네, 반갑습니다. 오늘 간만은 아니고 뭐 간만이라고 할 만한 조회수는 아니지만 오늘의 구절과 함께 음,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의 아포리즘을 엮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라 이제 목이 좀 많이 잠겨 있긴 하네요. 오늘의 구절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Again Jesus said,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존 2021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고요. 여기에 착안해서 이제 사실 챗 GPT의 힘을 빌렸습니다. 이제 이거에 어울리는 철학자의 아포리즘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러 철학자들의 아포리즘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마르크스 아울레리우스 스토아학파의 철학자이자 오현제 시대의 마지막 황제의 아포리즘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Nowhere can man find a quieter or more untroubled retreat than in his own soul. 인간은 자기 영혼보다 더 고요하고 평온한 피난처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제 오늘의 구절 같은 경우는 평화를 이제 외부로 나아가는, 약간 외부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아우렐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내면의 평화, 자기 영혼의 평화를 곧 그것이 이제 내적 피난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에서 찾는 평화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었는데요. 물론 제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스토아 학파, 특히 마르크스 아울레리우스의 이제 명상록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물론 그걸 좋아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 다만 이제 명상록 자체가 마치 일기 같은 개념이기도 하고 하나하나 구절구절이 다 아포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깊이가 있는 책인데, 스토아파의 정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가 황제로서의 삶,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선에서 뛰어다니는 그런 사령관으로서의 삶과 스토아파의 철학자, 그 두 가지 어떤 영혼이 같이 깃들어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책이자 그 삶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록이죠. 어쨌든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어떤 기록이겠죠. 이번 아포리즘 같은 경우가 인간은 자기 영혼보다 더 고요하고 평온한 피난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없다. 네, 그렇다면 이제 철학적인 질문을 제시하자면 How can inner peace be harmonized with outward action or mission? 내면의 평화는 외부로 향하는 실천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내면의 평화 같은 경우를 외부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적인 어떤 단단함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결국 어떤 문제나 사건들은 당연히 다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문제의 원인도 당연히 외부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 문제를 해결하는 그 동력이나 그런 시발점 같은 경우에는 모두 자기 자신, 내적 동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적인 어떤 평화, 그 이전에 내적인 어떤 단단함을 구축해서 그것이 이제 내면의 어떤 피난처가 되는 그런 삶이 안착이 된다면 결국 자기 영혼의 피난처가 곧 내면에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깥에 있다고 그냥 치부하더라도 문제 해결의 방법에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스토아 학파 자체가 어쨌든 그 로마 제국에서부터 많이 발전을 해왔고 그때 어떤 철학의 정수기 때문에 그 특유의 어떤 인내하는 거, 자기 수양하는 부분, 그 어떤 자기 영혼을 정제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수양의 하나의 과정. 그들은 어떤 면 철학을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곧 자기 수양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일단 일치한다는 느낌 매력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교가
세계 종교국으로 발전했던 게 있으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자 보면은 그리스도교가 그 안에 어떤 스토아파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도 있고, 물론 뭐 신플라톤 철학도 있고 여러 가지 철학들의 정수들이 다 성경 안에 들어있긴 하죠. 근데 특히나 스토아파의 그런 가치, 어떻게 보면 되게 수양하고 정진하고 인내하고 그런 영혼을 그런 약간 수양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스토아 자체가 기둥이라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어떤 자기 중심적인 기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국가관으로 보면은 자기 내면을 어쨌든 잘 수양하고 자기 역할을 다 하면은 그것이 곧 국가의 어떤 통치 구조에서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수도학파는 그런 국가적인 면에서 영향을 많이 준 것도 있지만, 특히나 어떤 엘리트들, 뭐 정치가들 혹은 지도층들의 어떤 아, 내적인 어떤 수양 이런 부분을 좀 강조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꼭 뭐 저는 전혀 뭐 사회적 지위는 형편없긴 하지만 저 자신을 어떻게 보면 수양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내적으로 이렇게 다져 놓는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수련한다는 부분을 스토아파에서 많이 힌트를 얻고 있는데요. 물론 그거를 다 실현하기는 어렵지만 포인트 힌트 같은 경우는 저한테 차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만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